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경제 기반 이론에서 먼저 이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입지계수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입지계수 또는 우리가 입지상 LQ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자, 이 표를 이용한 계산 문제가 또 가끔 우리가 출제를 또 하죠. 그래서 여러분 좀 잘 이해를 또 해둬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특정 산업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비해서 어느 정도 특화, 전문화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입지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입지계수를 보면은 자, 이 분모와 분자를 잘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이 분모는 우리가 전국이죠. 분모는 전국이고 분자는 어떤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뭐 Z 지역이라고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전국에 대해서 분모는 이 전국이고 분자는 Z 지역을 말합니다. 자, 이때 전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 자, 고용 인구죠. 자, 고용자 수, 고용 인구에 대해서 이 전국의 특정의 아예 산업, 뭐 부동산 산업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는 이 자동차 산업일 수도 있고 이래 금융 산업일 수도 있고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 대해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이 Z 지역에 있어서의 전체 산업, Z 지역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에 대해서 이 Z 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지계수다. 자, 그러면은 이 입지계수에 있어서 우리가 이 Z 지역에 있어서의 I 산업이죠. 자, 이 Z 지역에서의 I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AQ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Z 지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이 Z 지역 I 산업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이 어떻게 돼? Z 지역 경계 밖 전국의 경계 밖에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전국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는 이 기반 부문, 그 지역의 기반,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산업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반대로 LQ가 1보다 작으면은 Z 지역 전체 산업 고용자 수에서 I 산업 고용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보다 작기 때문에 Z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우리가 판매하여 소비를 하게 되는 비기반 산업을 의미합니다. 비기반 산업이고, LQ가 1일 때는 어떻게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생산을 합니다. 따라서 자급자족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자, 여러분이 항상 이 표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을 하죠. 이 계산을 해서 기반 산업인가 비기반 산업인가 판단하는 내용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 110페이지에 문제 예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낸 표이다. 이 섬유 산업의 입지계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섬유 산업입니다. 자, 그러면 섬유 산업이니까 자, A 지역이죠. A 지역에 A 도시에 있어서의 우리 따지는 거죠. 섬유 산업 A 도시, B 도시, C 도시 우리가 이렇게 따져 보면은, 자, 그러면 A 도시에서 따져보니까 LQ는 얼마죠? LQ는, 자, 분모는 전국이죠. 전국 전체 산업 얼마죠? 전국 전체에 우리가 2000이죠. 자, 맨 밑에와 맨 오른쪽 칸에 만나는 전국 전체 산업은 2000. 자, 전국 전체 산업은 2000이 됩니다. 2000. 자,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전체에서 무슨 산업? 섬유 산업입니다. 섬유 산업은 얼마? 자, 섬유 산업, 전국의 섬유 산업은 1000이 되겠죠. 1000. 예? 자, 1000. 자, 1000이 됩니다.
자, 전국의 전체 산업 고용자 수는 2,000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바로 이 섬유 산업은 1,000명이 되겠습니다. 1,000명. 자, 그런데 문제는 A 도시의 전체 산업. 자, 표 보세요. A 도시 얼마? 400이죠. 자, 두 번째 칸 A 도시 맨 오른쪽 400 중에서 섬유 산업은 얼마? 25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칸 맨 오른쪽 400에 대해서 어떻게 돼? A 도시의 섬유 산업 얼마? 250을 차지하고 있죠. 자, 분모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죠? 5, 8, 40, 5, 25, 8분의 5입니다. 자,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가죠. 8. 외항이 곱은 분자로 갑니다. 8분의 10은 4분의 5죠. 4분의 5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점 얼마죠? 25죠. 자, 그럼 B도시는? 자, B도시의 LQ는 분모는 2000분의 1000은 똑같아요. 분모는 똑같습니다. 2000분 얼마?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 똑같고, 자, 분자가 문제인데 B도시, 자, 세 번째 칸 맨 오른쪽 500에서 250이죠. 자, 500에서 얼마를? 250이 찾아내니까 이것도 2분의 1이죠. 약분하니까 얼마? 1. B도시의 LQ는 1. 그러면 C도시에 있어서의 LQ는 또 분모는 2000분의 1000이니까 2분의 1 똑같아요. 그리고 분자를 따지는데 네 번째 칸 1100에서 얼마를 차지? 500을 차지하죠. 자, 1100에서 5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100에서 500. 그러면 공두개는 없어질 것이고, 자, 내항이 곱은 얼마? 11. 11이고 외항이 곱은 2, 5, 10. 10이죠. 1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섬유 산업의 입지 개수가 가장 큰 것은 어디가? 1.25인 A 도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1인 B 도시가 두 번째, 1보다 작은 C 도시가 어떻게 돼? 세 번째죠. 순서가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요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식 관련한 이 내용을 묻는 문제는 12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고요. 내용은. 그리고 우리가 5회 시험도 내용을 출제했었죠. 15회 시험, 12회는 요 개념을 묻는 문제, 계산 문제가 요즘 자주 나오죠. 그래서 이 계산 문제가 우리 출제를 했었습니다. 16, 18, 21회 시험에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제, 우리가 기반 순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경제, 어떤 지역의 경제 기반 순수. 자, 이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이 기반 활동. 자, 여러분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은 기반 활동과 비기반 활동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기반 활동은 어떤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은 나머지를 그 지역 경계 밖으로 수출하는 활동이고, 비기반 활동은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여 소비하는 활동으로서 이 서비스, 우리가 부문에 있어서의 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크게 어떤 지역의 경제 활동을 나눈다 이렇게 보고요. 이때 경제 기반 순수라는 것은 이 지역 전체, 지역에 있어서의 이 전체에 있어서의 고용 인구,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를 뭘로? 기반 산업, 그 지역에 있어서의 이 기반 산업에 있어서의 우리가 고용 인구로 나눠준 걸 의미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역 전체의 고용 인구는 10만 명인데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는 2만 명이다. 그럼 10만 명을 2만 명으로 나눠주니까 경제 기반 승수는 5가 되겠죠. 자, 경제 기반 승수는 5가 된다. 자, 경제 기반 승수는 지금 5가 되는데, 자, 이 내용에서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인구는 지역 전체에서의 총 고용 인구는 이 경제 기반 승수, 이 경제 기반 승수에 뭐를 곱해 준 것 같다? 우리가 이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를 곱해준 것 같겠죠. 기반 산업에서의 고용 인구를 곱해준 것 같은데 이 경제 기반 순서가 지금 여기서 5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를 1000명 고용했다. 자, 여러분 올해 1000명을 고용했더니 올해 지역 전체 총 고용 인구는 5에 1000명을 곱해주니까 5000명이 되겠죠. 자, 500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인구는 이 기반 산업 고용 인구에다가 비기반 산업 고용 인구를 대준대. 지금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을 했더니 어떻게 경제 기반 순수가 5이니까 지역 전체의 총 고용 인구는 5000명이 됐죠. 5000명이 되니까 5000명에서 이 1000명을 뺀 나머지가 어디서 고용됐다? 이 4000명은 비기반 산업에서 고용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내용이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사회, 자, 여러분이 이 지역의 경제 기반 이론에서 어떤 지역의 성장, 경제 성장은 이 기반 산업의 성장에 달려 있고 이러한 기반 산업의 성장을 통해서 비기반 산업의 성장을 유도해서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론이 바로 경제 기반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페이지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나오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 시험에 우리가 계속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27회 시험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확인 또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도시 내부 구조이라는 것은 도시가 최초에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를 도시 행태학적 입장에서 우리가 분석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행태학적 입장에서 분석한 이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최초, 자,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최초가 바로 누구냐? 이 버제스입니다. 이 버제스의 이 동심원 이론이 나오는데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1925년에 나오죠. 자, 이 버제스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대상으로 동심원 이론을 전개시키는데, 자, 이 이론은 1826년에 나온 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 있겠죠. 자, 이 튀넨에 있어서의 이 고립국 이론, 이 폐쇄 경제를 가정한 이 고립국 이론에서의 6가지, 자, 이 중심진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재배하는 작물의 형태가 다른데 이 6가지 형태, 재배하는 작물이 6개 나온다는 얘기인데 6가지 형태에 있어서의 동심원 지대 모형. 자, 6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이 지대 모형을 6가지 형태의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을 했죠. 자, 이 농업용, 이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농업 부문에서의 튀넨의 이론을 어디에? 도시, 우리가 토지의 공간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해서 나타난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제스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인 접근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유형이 결정되는데, 자, 도시의 핵심이 이렇게 나오죠. 도시의 핵심은 바로 뭐가 돼? 중심, 업무, 지구. 우리는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에서 중심 업무 지구 또는 중심 업무 지대입니다. 도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핵심. 자, 그럼 이 핵심에서 어떻게 돼?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죠.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걸 침입이죠. 그래서 이 도시에 서서의 이 거주지 분화 형상, 이 거주지에 서서의 이 분화 형상을 이 침입,
어떤 지역에 새로운 요소가 개입되는 친입, 그리고 경쟁을 하고 그 지역이 다른 어떻게 돼요? 이용주체로 바뀌는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죠. 이 친입, 어떻게 돼요?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우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 형성,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이 거주지 분화의 형상을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뭐죠? 도시 생태학이죠. 자, 도시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 자,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가 바로 친입, 경쟁, 천입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적응하지 못해서 밀려나서 경공업 지역이 있으면서 퇴폐, 슬럼지구하는 점이지대 또는 전이지역 또는 천이지역 또는 황혼지대라고 하죠. 황혼지대. 점이지대, 전이지역, 천이지역, 황혼지대라고 하는데, 자, 이 두 번째가 시험에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이 중심 업무지구 다음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장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지역이고,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의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지역, 밖에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인데, 이렇게 중심 업무 지구에서 동심원상으로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성장을 하죠. 그래서 몇 개로 이 중심 업무 지구에서 5개의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외연적인 우리가 성장 확대를 하고 있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버제스인데, 이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접근성도 낮고 이 지대도 낮고 인구 밀도도 낮고 범죄도 줄어들고 질병도 줄어드는 그러한 형상이 나타나겠죠. 자, 이 중심 업무지구에서 최초니까 순서 5개 지구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순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 점이 지역이 어디 있다? 이 두 번째에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점이지대는 두 번째에 있다는 거. 자, 순서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개념, 버제스는 최초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미국의 시카고라는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도로교통수단의 발달이 이 동심원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간과 무시하고 있다는 한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을 우리가 변형한 형태로 나타나는 게 두 번째가 바로 이 1939년에 나타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죠. 자,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 또는 교통의 축을 통한 축 이론 또는 섹터, 부문 이론이라고 하죠. 부문 이론. 섹터를 부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이 가진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일반성이 결여됐다는 한계, 그걸 우리가 고려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죠. 미국의 142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상세한 주거에 있어서의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핵심은 하나이고 교통의 축을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방사되는 도심에서 방사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뭐가 되죠? 부채꼴 모양이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이 관련해서 뭐를 따라서 도시에 있어서 성장 발달은 교통망을 따라죠. 도시의 성장 발달은 이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선형이라는 것은 뭐죠? 선은 부채꼴 선자죠. 형은 모양 형자죠. 그래서 부채꼴 모양으로 이 교통망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이 모양을 우리는 또 쐐기 모양이라고 하죠. 쐐기.
웨지, 이 모양이 웨지, 쐐기 모양, 예? 쐐기 모양 또는 부채꼴 모양 또 쐐기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우리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호이트는 여러분이 이 고속교통망 축 가까이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차지해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 고소득층 주거지역 인근에는 중급주택지역이 차지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 반대편에 입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 주거에 있어서의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은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고소득층에 있어서의 주거지역에 대한 입지 선택 능력이라고 우리가 주장한 학자가 바로 누구냐면 호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호이트에 관련된 이론 핵심을 우선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13페이지에 거기에 6번이죠. 6번 지문, 우리가 5번 지문이요. 5번 지문 우리가 체크를 또 해두시고요. 또 2번 지문도 상당히 중요하죠.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2페이지에 1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20세기 초반 1925년이죠. 그래서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고요.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거주지 분화 형상의 관점에서 침입 경쟁 천외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하니까 틀렸죠. 우리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우리는 농업 부문에 적용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해서 나타난 게 버제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 이 이론에 따르면은 전이지대 또는 천이지대, 점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이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맞는 질문이죠. 이 점이지대가 두 번째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확인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내용과 관련해서 114페이지에 1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은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한 이론이죠. 도시의 공간 구조의 성장, 그리고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그리고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 등의 주요 뭐를 따라서 교통 노선 축을 따라 쐐기 형태의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되고 있다. 교통노선, 쐐기 모양, 여러분 교통노선, 교통망이죠. 교통의 축. 교통 노선을 타서 쐐기 모양 하면 선형 이론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우리가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바로 누구? 호이트의 무슨 이론? 선형 이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의 핵심 이론이 나오죠. 자, 다핵심 이론은 1945년에 나온데 맥켄지라는 학자가 주창을 하고 해리스와 울만의 연구에서 발달된 이론이 바로 다핵심 이론입니다. 핵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죠. 여러분이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핵심이 하나인 단일 핵심이죠. 단일 핵심. 핵심이 하나다. 단일 핵심인데 이 다핵심 이론이죠. 해리스 울만은 핵심이 여러 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설명에 적합하다. 대도시나 거대 도시의 설명에 적합을 하고, 그리고 도심도 있고 부도심도 나타난다. 그래서 도시의 토지 이용의 패턴 유형이 하나의 중심지인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 이산된 핵심으로 형성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해리스 울만의 연구인 다핵심 이론. 그럼 다핵,
다액을 성립시키는 요인, 다액 성립, 발생시키는 요인이 뭐냐? 네 가지가 있죠. 자, 어떤 활동에는 우리가 특수한 시설, 특정 위치나 특수한 시설을 요구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되고, 그리고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 어떤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을 상호 모이는 거죠. 집합, 상호 집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집적 지향성 또는 집중 지향성이죠. 집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디귿 서로 다른 이종,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은 이해가 어떻게 돼?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입지하기가 어렵죠. 입지적인 비양립성. 입지적 측면에서 같은 지역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양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네 번째는 우리가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지대가 싼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액이 형성됩니다. 또 지대, 이 지불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은 올해 시험에도 또 출제했었죠. 특히 이 두 가지가 좀 자주 나오는데, 자, 올해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26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고, 25회 시험 요 세 가지 개념을 다 물었습니다. 25회 시험. 또 19회 시험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물었죠. 자, 그리고 또 23회 시험은 호이트의 우리가 선형 이론에 대해서 또 우리가 출제를 또 물었는데, 계속 이 학자들의 견해가 계속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출제 유형 교재의 학자들의 견해가 우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15페이지 문제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이 접근성이 양호해지는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틀렸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은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자, 1번 정답.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노선 포인트죠. 이 교통노선, 교통망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는 지문.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은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이산된 중심지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 이론을 우리는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1번 지문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학자죠. 요 세 이론을 다 묶어서 또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바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지대와 우리가 지가에 관련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대와 이 지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매년 또 출제가 되는 또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죠. 자, 우선 지대에 관련돼서 우선 개념부터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지대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로부터 여러분 토지를 빌려서 이용을 하면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이걸 지대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죠. 토지 이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 지대입니다. 임대차 형식으로 된 가격이죠. 그래서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토지 소유자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자, 이 토지 서비스의 가격, 이 지대를 우리는 렌트라고 하죠. 렌트. 여기에 대해서 지가가 나오죠. 지가는 토지 가격을 말하는데, 이 지가는 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지대 수입. 자,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지대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총합계다.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의 지대의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총합계가 지가다. 그러면 이 지대와 지가는 매매 형식으로 된 가격인데 토지 가격이죠. 그럼 지대와 지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현재 우리가 지가를 우리 V라고 본다면은 토지 소유주로부터 우리는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 1년 후에 지대를 R1을 우리가 지불합니다. 또 2년 후에도 우리는 지대는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까요? 매 기간마다 지대의 수입은 R로서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2년 후에도 R, 또 1년 또 사용한 대가도 또 R, 이렇게 토지는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대의 수입도 영구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 후에 지대의 수입을 현재 가치화하게 되면은 할인을 해야겠죠. 자, 이러면 1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1억 원보다 작겠죠.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할인율로서 1 플러스 R, R은 할인율. 자, R은 할인율. R은 지대의 수입이죠. 그러면 2년 후에 지대의 수입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기간이 몇 년? 2년이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그리고 3년 후에 R도 현재 얼마냐? 할인을 하면은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계속 가겠죠. 이걸 다 대준다. 이 토지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장래의 이 지대의 수입을 현재 가치화한 이 총 합계를 우리 뭐라고 하죠? 지가. 요거 다 더해준 게 바로 지가가 된다. 그럼 이 지가는 얼마죠? 1 플러스 R분의 R, 또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R, 또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R. 이게 계속 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무한등비급수에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일정한 수 뭐를 곱해주고 있어요? 1 플러스 R분의 1씩 곱해주고 있죠. 일정한 요거 곱하면 여기 나오고, 두 번째 수식에 이 수를 곱해주면 요 세 번째 수식이 나와요.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비라고 하는데 이 1에서 이 일정한 수를 빼주죠. 1 플러스 R분의 1, 그리고 초항 1 플러스 R분의 R 해주면요, 무한등비급수에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1 마이너스 일정한 수인 공비를 빼주고, 그리고 분자는 초항에 들어오면 되겠죠. 자, 통분을 해주면은, 자, 분모를 1 플러스 R로 만들어준다. 통분은. 그러면 1 플러스 R이니까 요 1은, 요거 1 플러스 R, 요거 서로 약분하면 1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요거는 없어진다고 보고,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R이죠. 자, 그러면은 1 플러스 R분의 얼마? R. 또 1 플러스 R분의 R이죠. 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 플러스 R 곱하기 R에 1 플러스 R 곱하기 R이죠. 자, 그럼 요거 약분이 딱 되네요. 약분이 되면은 뭐가 나오죠? 결론은 R분의 R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잘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어떤 결론이 이제 나왔다? 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 V는 지대의 수입을 할인율 R로 나눠준 이게 결론이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R이 장래 지대의 수입이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할인율은 변화가 없을 때 장래 지대의 수입이 증가하면은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의 토지 가격 지가도 우리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는 비례 관계에 있고, 그리고 할인율, 우리 장래 지대의 수입은 변화가 없는데 할인율이 하락을 한다. 할인율이 하락을 하면, 여기 하락을 하면 전체 값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V는 뭐 한다? 증가를 하죠. 그러면 할인율과 지가는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변동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대와 지가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선 기본적 개념을 우선 아시고 우리가 지대 이론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대 및 지가 이론에서의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